(1941년 5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해병대 제2중대장 월터 오시포프가 DC-2기에 탑승하고 있을 때 그는 이것이 그의 거의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륙 직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이 남성은 공중 높이 매달려 낙하산에 뒤엉켜서 비행 중인 항공기 꼬리 부분에 매달려 있었지요. 그날은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보통의 맑은 아침이었고 북섬 해군 기지의 모든 것은 고요했습니다. 불과 두어 시간 후에 벌어질 이 극적인 사건에 대한 경고는 없었죠. 월터 오시포프는 일상적인 낙하산 점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하이오 출신 중위는 낙하산 부대의 점프마스터 12명 중 하나였죠. 게다가 그는 다양한 탄약들로 가득 찬 3개의 캔버스 가방을 안고 낙하산을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는 이륙하여 샌디에고의 키니 메사로 향했어요. 오시포프가 창구를 통해 화물팩을 보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의 대부분의 부하들은 이미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상태였죠. 첫 번째, 68kg의 컨테이너를 밀어내고 두 번째 팩을 보내려고 할 때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낙하산 줄이 화물고의 자동 발사 끈과 엉켜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낙하산이 비행기 안쪽에서 펼쳐져 엉켜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경악하면서 펄럭이는 낙하산 천을 잡으려고 했지만 천은 물처럼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고 오시포프는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화물 컨테이너의 무게와 열린 낙하산에 당기는 힘이 합쳐진 남성의 무게는 비행기의 알루미늄 동체를 찢고 75m나 되는 거대한 구멍을 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리끈 하나와 가슴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시포프의 낙하산은 DC-2의 꼬리바퀴에 감겨졌어요. 그때까지 온전하던 유일한 끈은 중위의 발목까지 미끄러져 내려갔고 발에 매달린 채 케이블과 낙하산 천, 가슴줄이 엉겨붙은 채로 그는 비행기 뒤 450m에 매달려 있었죠. 오시포프의 가슴줄과 낙하산을 이어주는 4개의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씩 끊어졌어요. 다행히도 이 노련한 낙하산 전문가는 비상 낙하산을 놓으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낙하산은 그를 뒤로 당기고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반으로 찢어질 수 있었지요. 오시포프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온몸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척추뼈 3개뿐만 아니라 갈비뼈 2개까지 골절된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화물 출구의 손잡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베었고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을 꼭 감고 격렬한 바람에 맞서 팔과 다리를 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월터 오시포프 자신을 제외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 해롤드 존슨 대위입니다. 제어 휠이 그의 배에 세게 부딪히고 나서 그는 비행기의 앞부분이 불안정하게 기울어졌음을 깨달았어요. 꼬리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조종사는 앞부분을 다시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데 애를 먹었지요. 점점 더해오는 두려움과 함께 비행기 꼬리 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조종실에는 라디오가 없었고 존슨은 도움을 청할 수 없었죠. 그래서 조종사가 대담한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 아래로 내린 존슨은 캠프 키니, 캠프 엘리엇, 그리고 나서 북섬 항구에 있는 해군 항공 기지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속도는 시속 177km에 불과했는데 이는 그가 낼 수 있던 최대 저속도였죠. 불행하게도 이 속도 때문에 비행기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비행기 안의 나머지 승무원들은 오시포프를 다시 안전지대로 끌어올 방법을 찾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에게 닿을 수 없어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낙하산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썼죠. 한편 비행기는 이미 불과 몇백 미터의 고도까지 내려갔고 조종사는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올리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존슨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오시포프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피엔딩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빌 로우웨이 중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4세의 해군 조종 연습생은 관찰 비행을 막 마치고 41세의 동료인 수석항공기계공 존 맥켄치와 함께 그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즉시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고 로웨이는 그의 구조 계획을 승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관제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 중위는 정비공에게 조종석이 뚫려있는 2인용 싹1의 이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로웨이와 맥켄츠는 함께 비행한 적은 없었지만 둘 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몇몇 해병대 병사들이 오시포프를 향해 날아가 칼을 내밀어 그의 낙하산 줄을 끊어서 구조하려고 시도했어요. 이 두 명의 해군을 실은 비행기가 엔진 발동을 시작하고 이륙하자 기지의 모든 부산함과 샌디에고 자체조차 얼어붙은 듯 했죠. 사람들은 옥상에서 붐볐고 아이들은 거리에 모였고 모든 시선들은 비행기에 주목되었죠. 그때쯤 DC-2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이미 오시포프를 조금 안쪽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구조 완료와는 거리가 멀었죠. 로웨이와 맥켄츠는 오시포프가 매달려 있는 바로 밑 90m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지만 공기가 너무 균일하지 않아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어요. 수신호의 도움으로 로웨이는 존슨에게 공기가 더 부드러운 태평양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비행기는 900m 정도로 훨씬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어요. 존슨은 직선 코스를 날고 있었고 작은 비행기와 비슷한 시속 170km의 속도로 날고 있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존슨이 기껏해야 10분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연료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시포프는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았고 헬멧에서 이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로웨이와 맥켄츠가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맥켄츠는 뒤쪽 조종석에 섰고 로웨이는 낙하산 병사의 몸 바로 아래인 복엽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준비했어요. 프로펠러가 오시포프의 머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는데 고통스러운 몇 초를 이겨낸 맥켄츠는 간신히 달랑거리는 남자의 허리를 잡았어요. 오시포프는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맥켄츠가 자신을 두 팔로 휘감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죠. 비행기는 성인 3명에게는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켄츠는 오시포프를 동체 꼭대기에 걸쳐두어야 했습니다. 비록 로웨이가 비행기를 적당한 위치에 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맥켄츠는 낙하산 슈라우주를 자르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웠어요. 싹1의 프로펠러가 더 큰 평면 꼬리에 부딪혀 약 30cm 정도 떨어져 나간 것이었죠. 기적적으로 두 비행기는 여전히 날고 있었고 오시포프도 여전히 동체 위에 수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복엽기 프로펠러가 낙하산 슈라우드 줄을 뚫어서 비행기가 자유롭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존슨이 무사히 비행기를 착륙시킨 반면 로웨이는 그렇게 운이 좋진 않았습니다. 낙하산의 일부가 비행기의 방향키에 걸려 하강 방향을 조종할 수 없었던 거죠. 뒷좌석에 서로를 붙들고 맥켄츠와 오시포프는 로웨이의 기술이 그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조종사는 정말 비행기를 가까스로 착륙시켰고 그들은 몇 초 만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악몽 같은 33분간의 비행을 견디다 병원으로 옮겨진 오시포프는 완쾌했어요. 6개월 뒤 퇴원한 그는 낙하산 부대에 복귀해 중위로 승진했고요. 로웨이와 맥켄츠의 경우 두 사람은 특별한 영웅주의를 기리는 공군 수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놀라운 생존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비행기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